안녕하세요. 석주입니다. 다 읽었습니다. 무려 3주 만에 드디어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이렇게까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책 한 권 읽는 게 뭐 그리 어렵냐고요? 아니에요. 직접 해보세요. 물론 저처럼 쇼츠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짜란! 이렇게 독후감을 썼죠. 얼마나 대견해요. 3주 동안 이것만 봤다니까요. 3주 동안 집중 안 돼가지고 막 이러고만 있어가지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책을 읽었다니. 내가 책을 다 읽었다니. 자, 그래서 제가 쓴 독후감 듣고 가세요, 여러분. 원래 글을 쓸 때는 솔직해야 된대요. 간결하고 솔직해야지 좋은 글이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 지저분하다고 느껴서 읽기 싫대요. 인간적으로도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랑은 쉽게 친해질 수 없잖아요. 담백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지. 최대한 용기를 많이 내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점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거든요. 아니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그냥 수필이에요. 왜냐면은 본인 그 지인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설정은 좀 바꿔서 완벽한 사실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본인이 느꼈던 본인의 상황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담아내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 스타이즈본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서울역이나 여러 가지 좀 노숙자분들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술에 대한 의존성만 너무 강해서 술만 찾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쉽게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미지를 잡고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작가는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본인 할 일 잘하고 주변에서 인정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속은 문드러져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술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술이 어떻게 자기를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들이 마치 내 이야기 같아요. 작가가 쓴 이름들을 손석주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면은 그냥 그게 다 내 얘기. 제가 예전에 술에 빠져 있을 때랑 너무 똑같은 상황들을 이 사람이 겪었더라고요. 누가 강제로 나를 솔직하게 만드는, 그래서 되게 불편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마치 신통한 사주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이 강제로 까발려지는 그런 느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술은 위로가 아니라 회피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려면은 회피하지 말고 맞서야 된다. 사실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뭐 불편한 감정, 뭐 회사에서 깨졌거나 아니면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거나 오늘 너무 기쁜 일도 많아서, 그래서 그 감정을 좀 더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거가 사실은 회피라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았대. 자기는 항상 소극적이고 좀 불편한 거를 잘 못 견디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술을 마시니까 그게 다 없어졌다 이거죠. 나는 사람들이랑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더 멋진 그런 사람이 됐다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겁도 많아서, 근데 또 동경하는 건 좀 되게 많았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항상 내가 좀 관심의 중심에 있었으면 했는데, 소극적이고 낯을 가린 애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이 되겠어. 그런데 술을 마시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쉽게 웃길 수 있고, 말을 고르려고서 막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말하면은 애들이 웃어요. 그 다음에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술에 빠지게 됐거든요. 마법이지, 마법이었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되고자 싶었던 그런 인간상이 나는 술을 마심으로 해서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사실 맨 처음에는 소주 마시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맛없어서 맨 처음에는 소주는 싫었지만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교양 수업에서 칵테일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가 또 시작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시작되는 거죠. 심지어는 술도 맛있는 거야. 그래서 바텐더가 됐죠. 손님들한테도 내가 느꼈던 감동이 그대로 전해졌으면 좋겠었어요. 처음에는 탐구 영역이었어요. 내가 직업적으로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술의 맛이 중요했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재료를 써서 이 사람을 더 감동을 배가 되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맛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맛을 좋아했던 저였지만은 비싼 위스키건 비싼 와인이건 맛있는 칵테일이건 그냥 다 똑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뭐가 맛있는 맛인지 모르겠다. 그냥 다 똑같다. 술이 그냥 다 맛있다. 손님 관리라는 변명하에 서비스 샷도 엄청 많이 마시기 시작하고 그냥 계속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빈도가 늘어날수록 실수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한 날이 늘어나는데 감정 조절 자체가 아예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마감 때 직원들이랑 항상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는지 이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화가 났어. 내가 조금 불편한 감정을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막 싸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막 화를 내기 시작해. 술만 마시면. 그렇게 크고 작은 실수도 늘어나고 기억력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고민하기 바쁜 거야.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그러다가 기억의 조각들을 이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디스크 조각모 이런 것처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나중에는 내가 왜 집에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걸로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다짐을 하죠. 항상 자책 타임을 가진 다음에 앞으로 술 줄여야겠다. 술을 끊을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하루에 딱 3잔만 마시고 난 술 더 이상 안 마실 거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다짐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알 거예요. 진짜 의지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하루가 뭐야. 한 6시간 만에 깨집니다. 그런 의지는.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다 깨져. 왜냐면 술은 술을 부르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항상 무기력했어. 왜냐면은 아침에 맨정신에 하는 거라고는 실수 자책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이랑 막 우울증도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그만하고 싶었어.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 이게 고리가 형성돼서 수렁텅이로 그냥 빠지게 되는 거야.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술 좋아하지만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에서 너처럼 화내거나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도 잘 받고 있고 나는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작가가 그래요. 이 작가는 진짜 잘 나가는 작가였고 정말 좋은 집안에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유명한 대학에서 인정받고 되게 유명한 작가면서 저널리스트로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인정받아 오고 되게 자기관리나 이런 것도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서 옆에서 보면은 쟤가 뭐가 문제, 쟤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그냥 술 좋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나도 그랬어. 저도 바텐더로서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도 엄청 많이 받았고 대회에서도 수상도 여러 번 해봤고 주변 사람들은 다 저를 좋아했어요. 평판이 좋았단 말이죠.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속은 정말 썩어 문드러져 있었어. 그런 감정의 변화라든지 변해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잘 적혀 있어. 왜 진한 사장님이 왜 이 책을 추천해 줬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시절에 저는 누가 봐도 위태로워 보였나 봐요. 저보다 어른이셨으니까 어른의 눈에는 보일 거 아니에요. 애가 망가지고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였을 텐데 그 사장님이 이 책을 선물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꼭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석주야, 너가 이 책을 읽으면 아마 느끼는 점이 많을 거다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바텐더 그만두고 환도장을 하겠다고 파주로 이사 오면서 제가 다짐했던 거는 혼자서는 술 마시지 말자, 제 다짐이었는데 6개월 동안 3번밖에 안 마셨거든요. 거의 끊다시피 해서 확실하게 좋은 점은 아침에 컨디션이 그냥 정상인 거. 저는 항상 주 7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고역이었단 말이죠. 피곤한 건 당연한 거지만 맨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혹시 뭐 실수한 거 있니? 실수한 기억이 있으면은 미안하다 이러면서 내가 사과를 안 해도 되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막 아침에 햇살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생활 패턴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게으르고 겁도 많고 뭐 그렇지만은 조금씩이지만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는 삶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서 참 좋습니다. 문제는 진짜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 자극들이 없어지니까 맨 처음에 여기 이사 오고 나서는 미칠 것 같았어요. 술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여기 덩그러니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안 가고. 근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술 생각이 아예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술은
그냥 담배 같아. 담배 피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계속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술도 마찬가지. 술은 항상 마시고 싶어. 요새 봄이니까 5월이니까 날씨 얼마나 좋아요. 바람결에 자몽향 같은 게 가끔씩 날 때가 있어. 홉향이 좀 많이 나는 에일 맥주. 진짜 시원하게 이렇게 에일 맥주 이게 탁탁탁탁 달면은 그 약간 호박빛, 그 투명한 갈색빛의 글라스에 담겨가지고서 이렇게 설이 이렇게 몽글몽글몽글 맺히고 막 거품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탁 따라놓고서 이렇게 향기 한번 맡아주고 온도랑 청량한 호배 향이랑 같이 맞아져가지고 꿀꺽꿀꺽꿀꺽 마시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날 좋을 때 테라스 같은데 이제 앉아가지고서 화이트 와인 시켜가지고 칠링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소비뇽 블랑이랑 이런 거랑 같이 마시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잘 만든 스테이크에다가 레드 와인 때리고 싶기도 하고, 잘 썰어낸 화로회나 아니면은 숙성회에다가 소주 한 잔 이렇게 탁 마시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분 좋게 정말 잘 만든 맨하탄 같은 거 한 잔 이렇게 탁 하기도 싶기도 하고. 술 마시고 싶어. 하지만 혼자선 절대 안 된다. 왜냐면은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뭐야 나 맨날 혼자잖아. 이제 결론. 스스로 술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술꾼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끼시는 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책의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는 공감이 가장 큰 재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책 읽어서 그런지 성취감이 엄청나네요. 굉장히 기분 좋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책 추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선물해 주신 바 맹금류 사장님께 감사함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